예, 이번에는 돌출과 쉘을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요거 회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은 우리가 회전을 할 먼저 스케치가 있어야겠죠. 회전을 할 스케치와 그 다음에 회전을 할 회전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도록 하는데 이제 새 스케치를 만들겠습니다. 새 스케치를 탑을 선택해서 새 스케치를 만들고 여기다가 중심점 1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중심점 1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 주셔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입력을 해 줄게요. 치수를 30을 넣어 주고 그리고 역시 중심점을 잡아서 저희가 고정을 구속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점과 Y축을 잡아서 50을 넣어주고 중심점과 X축을 잡아서 50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원이 구속이 됐죠. 그럼 이 원이 그 회전축이 있어야 돼요. 회전축을 우리가 보조선으로 만들어줄게요. 여기다가 만들어줄까요? 여기다 만들어줘도 되고 뭐 자기 마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이건. 저는 이번에는 여기다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만들고 여기를 스케치를 닫던지 아니면 스케치를 안 닫고 바로 할 수도 있죠. 회전을 누르고 지금 스케치 5가 선택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자동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해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회전축은 여기를 잡은 다음에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게 확인이 돼요.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회전축도 구속을 해주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 회전축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회전 입체 도형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구속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OK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도넛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넛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다시 스케치 5로 들어가서 마저 얘를 고정해 볼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다시 하나의 보조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는 보조선이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얘와 얘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치수를 선택하고 얘와 얘를 선택해서 각도를 120도로 잡아 줄게요. 120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끝점이 지금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중심점 있죠. 중심점 이 선과 이거의 중심점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로 중간점을 갖는다 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더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가까워졌으니까 원래 의도했던 거와 가까워졌으니까 여기다가 치수로 여기를 대충 한 80 정도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속이 됐죠. 이 선들은 다 구속이 된 선들이에요. 그렇죠? 구속이 된 선에서 파생돼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됐죠? 그래서 OK를 눌러주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이 축이 흔들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너츠 같은 이 토러스를 만들어 줬습니다. 토러스. 이 원통을 토러스라고 합니다. 이걸 만들어 줬고 이걸 다시 숨기겠습니다. 숨기고 요번에는 우리가 요 로프트라는 거, 스윕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윕을 만들 건데 스윕을 만들 때는 제가 스윕을 따라갈 경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케치를 요걸 다시 열어줄까요? 네. 요 스케치에서 제가 하나 더 뽑아낼게요. 스케치를 잠깐 열어주고 요거를 그대로 다시 활용하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활용하는데 우선
면을 잠깐 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이렇게 약간 돌리면은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걸 놓고 라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 스케치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라이트에다가 라이트 면에 스케치가 들어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스케치면에 대한 수직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와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눈으로, 그렇죠? 이렇게 본다 하면은 여기 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중심점에 있는 원이. 중심점에 있는 원이 있으니까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곡선을 만들어 주면은 그 곡선이 만들어진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수업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쭉 만들어집니다. 이걸로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안 되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제가. 우선은 투영으로 원의 이 원 보이죠? 이게 지금 원의 지름입니다. 지름. 원의 중점을 찍어줄게요. 왜 중점을 찍어주냐면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따라 올라오도록 그러니까 가이드를 해주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연결 곡선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클릭해주고 ESC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6을 닫아주고 X를 누르지 말고 녹색 체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라이트라는 면에 이런 곡선이 만들어져 있고 탑 면에 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스윕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어요. 스윕은 경로를 따라 스케치 영역 또는 평면을 수입함으로써 파트를 생성, 추가, 소거 또는 교차시키거나 경로를 따라 선과 곡선을 수입함으로써 면을 생성합니다. 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수입한 면은 이 동그라미 면을 선택하시고 수입할 경로를 이걸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수입이 된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죠. 마치 배관과 같은 형태의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OK 눌러주시면은 입체 도형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얘를 구멍을 뚫어줬어요. 그렇죠? 구멍을 뚫어줘서 여기 선택하고 쉘을 눌러주면은 구멍이 뚫립니다. 그렇죠? 구멍이 뚫렸죠. 근데 반대편에 구멍을 또 뚫어주려면은 역시 반대편에도 눌러주면은 구멍이 뚫리죠. 그렇죠? 반대편에도 눌러주면 구멍이 뚫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멍이 뚫린 그런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가정에서 그 하수구에다 갖다 대도 여기 지름에 대한 치수만 정확하다면 활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려면 여기다 나사선도 넣어줘야 되고 뭐 체결할 수 있는 외부 나사도 넣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나사선을 만들어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면은 예. 이거를 실제로 뽑는다면은 여기 안에다 바람을 불면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바람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스윕이라는 입체 도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주도록 하고 스케치 5도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로프트라는 걸 해볼게요. 로프트.
로프트를 하려면은 우선 오른쪽 마우스로 이 다음 뷰에 대한 수직 뷰를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탑이 나오는데 이렇게 눕혀져 있죠. 눕혀져 있을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돌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이걸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카메라 앵글을 바꾸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여러 번 시도를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 탑을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이 탑을 선택한 다음에 면 오프셋을 하겠습니다. 면 오프셋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면 오프셋 있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탑 면에서 오프셋 하는데 그 거리가 25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얘를 50으로 더 늘려 줄게요. 그러면은 무슨 변화가 있는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바꾸면은 이렇게 탑 면에서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렇죠? 이건 탑이고 면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잠시만요. 이 동일한 면 있죠. 얘를 이게 너무 두껍네. 잠시만요. 동일한 면을 선택을 두 면은 서로 평행하지만 이 Z축에 대한 축의 높이가 달라요. 그렇죠? Z축의 높이가 다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면 오프셋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녹색을 클릭해 주시면은 면 1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여기다 면 1에다가 우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면 1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신 다음에 새 스케치를 눌러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요 새 스케치를 눌러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면에 대한 수직 뷰, 스케치면에 대한 수직 뷰를 누르시면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갖춰집니다. 다시 연결 곡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임의의 연결 곡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눌러주면은 연결 곡선을 만드는 게 취소가 되죠. 그러면은 면 1에 연결 곡선을 만든 면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닫아 주실게요. 그리고 면 1과 면 스케치 7을 둘 다 없애주겠습니다. 일단 숨겨줄게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탑에다 그림을 또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탑을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만들어 주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연결 곡선으로 이렇게 얼기설기 그림을 그려줍니다. 곡선이 너무 크게 이질적이면은 로프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질적으로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 이질적이면은 안 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죠. 이거 역시 스케치를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7을 다시 보여줄게요. 두 개가 떨어져 있죠.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얘를 로프트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 얘부터 시작해서 얘로 끝난다 라는 게 이 로프트입니다. 이 로프트. 뭔가 척추뼈 같은 게 만들어졌죠. 척추뼈 같은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그냥 입체 구조물이 나오고요. 여기서 프로파일을 제가 수직으로 넣어주고 여기도 수직으로 넣어주면은 이렇게 뭔가 끝 부분이 약간 유선형이 되죠. 그렇죠? OK를 눌러주면은 구조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입체 구조물이 나왔고 뭐 여기다 어항같이 만들겠다 하면은 쉘을 뚫어주면은 뭐 어항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쉘을 뚫어주면은 어항같이 꾸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항처럼. 뭐 아니면은 뭐 난 같은 화물을 키우는 그런 화분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쉘로 뚫어주진 않을게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우선 이 로프트로 만든 이 도형도 제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7도 숨기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도형들은 다 활용을 해봤어요. 물론 얘는 두껍게 하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거 볼까요? 잠깐 얘를 잠깐 다시 표시해 볼게요. 두껍게 하기 같은 경우는 요 부분 있죠. 요 면 선택한 다음에 두껍게 하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두껍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두껍게 된 거. 이거를 30 정도로 늘리면은 확 두꺼워졌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껍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요 면을 선택하고 그냥 익스트루드, 그러니까 돌출을 하셔도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렇죠? 똑같죠, 뭐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예, 기본적인 도형들도 다 활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 활용을 해봤고, 여기 필렛 그리고 챔퍼, 구배, 립, 홀 이것들까지 다 활용을 해보고 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트 1을 먼저 지우도록 할게요. 파트 1 지우고 윗면을 눌러가지고 보고 새 스케치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스케치를 만들어 보고 여기다가 직교 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치수를 40을 넣어주고 40을 넣어주고 여기도 40을 넣어줍니다. 40과 40 그리고 여기와 여기의 거리도 40을 넣어주고 여기와 여기의 거리도 40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에 요 면을 선택을 해서 돌출로 뽑아낼게요. 돌출로 뽑아냈는데 우리가 P를 40을 넣어주면은 40, 40, 40을 갖는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부터 제가 필렛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을 선택을 하시고 이 모서리 선택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따여지죠. 따여지는데 여기 있는 요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안쪽으로 누르면은 아주 깊게 따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바깥으로 당기면은 다시 조절이 됩니다. 그렇죠? 아주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10을 넣어 주겠습니다. 10을 넣어서 필렛을 만들면은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따여진 그런 입체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챔퍼로 여기를 따줄게요. 이쪽 면을 챔퍼로 따주면은 챔퍼로 따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챔퍼로 따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곡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끝까지 다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해 주면은 여기까지만 따지게 되죠. 그렇죠? 직선이 꺾여지는 이 부분은 이 직선이 끝나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챔퍼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챔퍼가 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기를 또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따여지죠. 그렇죠? 이렇게 따여집니다. 여기는 따지 않죠. 이렇게 해서 챔퍼와 필렛의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챔퍼는 각도가 이렇게 보면은 우측면을 딱 눌러서 보면은 필렛은 이렇게 둥글게 따져 있고 챔퍼는 이렇게 바로 각이 나게 따져 있습니다. 요번에는 구배라는 걸 해주게요. 구배는 제가 금형을 뜨고 금형에서 물건을 빼낼 때 구배를 줘야지만 물건이 잘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구배를 줄 때는 구배를 줄 중립평면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평면이 뭐냐? 그러면 우측면을 먼저 주고 여기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이제 중립평면을 우리가 선으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평면이 있잖아요. 이게 중립평면의 기준이 되는 평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구배를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 선은
여기서 수직이 되는 선이 되겠죠. 수직. 요 선과 수직이 되는 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수직이 되는 그런 값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좀 삐뚤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수직이 되는 선.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고 다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9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다 9배가 되는 겁니다. 요 각도가 다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눈으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이제 중립평면이 되고 요 선들이 9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9배가 되는 거예요. 요 각도가 9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9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9배를 직접 한번 넣어 볼게요. 중립평면 선택을 하고 그리고 9배할 요소를 여기 여기를 선택을 해줄게요. 9배할 요소가 예, 9배할 요소가 제대로 선택이 안 되네요. 다시 여기 선택해주고 9배할 요소를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넣어주면은 9배할 요소들이 다 들어갔죠. 근데 지금 9배할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잘 티가 안 나요. 왜? 티는 조금 나긴 나죠. 여기인데 요만큼 들어간 거. 더 티가 나게 해주려고 제가 10을 넣어줄게요. 티가 확 나죠? 예, 이게 9배입니다. 이게 9배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게 벌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금형 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얘를 쏙 이렇게 빼내주기가 훨씬 더 쉽겠죠. 우리 각얼음 만들 때도 요 얼음통이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음들이 만들어지면은 요것들이 쏙 이렇게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9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9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립을 만들어 볼게요. 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파트 5를 숨기겠습니다. 파트 5를 살짝 숨기고 우리가 다시 탄면 살짝 돌려서 윗면을 클릭해 줄게요. 윗면을 클릭해 주고 여기다 스케치를 또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면을 탑으로 선택을 하고 코너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여기를 50, 여기를 100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역시 여기에 있는 치수선 가지고선 위치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위치를 20 그리고 이 위치를 20으로 잡아서 구속을 시켜줍니다.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치수를 다시 풀고 이 면을 선택할게요. 이 면을 돌출시킬게요. 돌출을 5만 돌출을 시킵니다. 돌출이 됐죠. 5만 돌출시키고 OK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닥판 같은 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요 면을 선택한 다음에 또 스케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탄 면으로부터 5mm 높이 떠 있는 스케치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볼까요? 탄로부터 5mm가 떨어져 있는 스케치 면이 만들어졌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는 우리가 투영을 해서 요 외곽선을 참조해주면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선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게요. 쭉 당겨서 수직이 되는 이 구속 조건을 나타나게 한 다음에 요 끝에 점에서 클릭을 해주면은 수직인 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아직 파란색인 이유는 여기 사이에 거리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수를 잡아서 요 점과 요 점을 클릭해서 빼서 제가 5라고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다 구속이 됐죠. 그래서
스케치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 면을 클릭을 하고 익스트루드 돌출을 또 누를게요. 돌출 또 누르면은 뭐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네,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여기다가 제가 5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0을 넣어주고 클릭을 하면은 50을 넣어주고 클릭했는데 이게 독립적인 새로운 파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두 개가 합쳐진 파트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파트가 선택이 되는 방법은 역시 돌출이 어떤 옵션으로 만들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돌출 옵션을 보면은 추가로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 병합 파트가 파트 6이라는 걸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6은 요게 지금 현재 파트 6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6에다가 또 새로운 추가 파트를 만들어서 붙이겠다라는 게 현재 이 돌출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볼 때 이게 사람 손이 이렇게 도저히 손 같지가 않네요. 제가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손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힘을 여기다 가한다 하면은 얘가 요게 이렇게 똑 부러질 수가 있겠죠. 여기가 그렇죠? 그러면은 똑 부러지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다가 중간에 보강대를 설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보강대를 설치해 가지고 꽉 눌러도 이 보강대가 딱 받쳐주니까 눌러도 힘을 가해도 잘 안 부러지겠죠. 그렇죠? 이 보강대를 활용하는 게 립입니다. 립. 그래서 립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립을 만들어 주려면은 립의 립을 그릴 립의 선이 참조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참조선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가 요 면을 클릭한 다음에 면 오프셋을 해주게요. 면 오프셋을 클릭해 주면은 요 면을 기준으로 새로운 면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50으로 길이를 50으로 해주고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100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00이니까 50만큼 거리를 주면은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버리면은 요쯤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해볼게요. 그래서 방향을 딱 바꿔주면은 좀 떨어졌죠. 그리고 면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면을 요 2번 면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 스케치를 넣어줄게요. 새 스케치를 정면으로 바라볼까? 정면으로 아니면은 스케치면에 대한 수직뷰 역시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투영 요거를 다시 선택합니다. 여기 요 모서리를 클릭해주고 요 모서리를 또 클릭해주면은 여기만 따올 수도 있어요. 이 면을 선택하면 이 외곽선을 다 따올 수도 있는데 여기만 선택하면 요 끝부분만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만도 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또 선을 선택한 다음에 이쯤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그냥 그어줄게요. 그리고 ESC를 누르면은 취소가 되죠. 지금 이 선은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아직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정해줄게요. 그래서 이거와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쭉 빼서 여기를 한 6으로 넣어줄까요? 6. 그리고 이 점과 이 확대해서 볼까요?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빼서 클릭한 다음에 6을 넣어주면은 완전 정의가 됐죠, 그렇죠? 완전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케치를 닫아주고 이제 립을 만들 모든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립을 선택을 하시고 립을 만들 파트를 선택을 하고 립을 만들
스케치 프로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스케치 프로파일 여기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스케치 프로파일 만들어졌는데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줍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의도한 스케치 프로파일로 리브가 만들어졌습니다. 두께는 한 5 정도로 해서 외부에 있는 두께랑 동일하게 맞춰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리브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 체크박스를 누르면은 반영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리브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홀은 아까 전에 5번 있죠. 5번에다 만들어 줄게요. 파트 5를 다시 보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윗면으로 보도록 할게요. 윗면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윗면 선택해서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됐고, 여기를 클릭해서 새 스케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새 스케치. 여기다 새 스케치를 만들 때 우리는 점만 넣을 거예요. 점만 여기다 하나를 딱 찍어 줄게요. 점. 그리고 이 점에 대한 구속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점만 찍고 그냥 스케치를 닫습니다. 지금 점이 들어가 있죠. 홀은 점을 기준으로 구멍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홀을 선택을 하시고, 홀을 만들 위치를 홀 배치할 스케치 지점,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홀이 뚫렸죠. 홀이 뚫렸습니다. 지금 카운터 싱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으로 하면은 그냥 구멍만 뚫는 거고, 병합할 파트는 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을 뚫고 그 홀 뚫은 거를 이 5번 파트와 병합을 해서 구멍이 뚫린 파트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게 이 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나사 같은 게 들어가는 홀을 만들어 주면 이 홀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카운터 싱크 아까 했었는데 카운터 싱크 이런 게 있는데 카운터 보어로 해서 여기 길이를 우리가 8로 하고 여기 길이를 5로 하고 여기 깊이를 한번 2로 할까요? 좀 나왔죠. 그리고 여기를 12로 해주면은 이렇게 넓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나사가 여기 쏙 들어가면서 조립이 될 수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홀까지 했습니다.